이걸 보는 순간 저희는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드디어 렌즈가 낙찰받아 나왔습니다. 와! 경사났네. 경사났어.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오늘 제가 광명 공매로 나온 오피스텔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광명에 나온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먼저 위치가 대박입니다. 역세권 3분 거리. 그리고 또 입주 단지가 있는데 84제곱, 분양가가 15억. 야, 이번에 나온 물건은 신축급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 20평. 그런데 가격이 3억이 안 돼요. 투자자라 그러면 이거는 못 참죠. 참, 고정 댓글란에 카카오톡 각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무려 28개가 나왔습니다. 역세권에다가 개발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완전 천지개벽하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여기에 28개가 한 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뭐뭐 나왔노? 오피스텔, 상가 나왔습니다. 오피스텔도 보면은 다양한 평수가 나왔어요. 12평짜리도 나오고 16평도 나오고 20평짜리도 나오고. 네.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은 감정가 얼마죠? 투룸이 한 3억대에 나와 있고 3룸이 4억대에 나와 있어요. 3, 4억대 나온 물건이 보면은 2억 중반, 3억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1억 이상 떨어지는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28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입지죠.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해볼 거예요.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모이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철, 산, 동! 파이팅! 렌즈 부지는 각각 임장을 갈 것입니다. 각자의 스타일과 방식대로 조사를 할 건데 오피스텔 진짜 좋은 물건일까요? 기대하셔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오피스텔 조사를 갈 건데요. 지금 물건지 보시면은 부동산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철산역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시세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은 지금 엄청 큰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와, 산에서 저렇게 포크레인이 재개발 때문에 지역주택 조합도 여기에 설립되어 있고, 네, 일단은 임대료 조사, 수익률, 매매 가격을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앞에 부동산이 있어서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부지는 첫 번째 부동산에서 엄청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부동산 다녀왔는데 지금 최근에 경매로 낙찰받으신 평짜리가 잔금도 아직 치르기 전인데 4억 2천에 팔고 싶어 하는 호가로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작은 평짜리는 지금 3억 5천에 매매가 나와 있는데 1년째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는 12평짜리는 2천에 120 정도, 그리고 3룸은 2천에 150 정도. 3룸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20평짜리 3룸은 2천에 한 160, 70 정도. 이 정도로 책정한 이유는 주변에 광명 아파트가 공급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아파트 월세가 25평 기준으로 3룸이 150만 원이랍니다. 대신에 거기는 보증금이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증금 2억에 150인데 오피스텔 3룸은 2천에 150, 60이라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도 수요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금액대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주변에 부동산이 많지는 않은데 부동산 몇 군데만 더 들르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부주님과 헤어졌고 저는 임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건물 옆에 바로 이렇게 폐가처럼 되어 있는 집이 있기는 해요. 일단 뭐 이거는 차치하고 지금 요 주변을 보면은 광명역 쪽으로 해서 개발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뒤편으로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광명 11구역, 12구역 해가지고 주변에 아파트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저 아래쪽으로는 광명 사거리역이 있는데 언덕이 살짝 있지만 다니는데 크게 부담은 없을 높이 같습니다. 일단 물건지 한번 돌아보고 주변 부동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동산은 문을 닫은 것 같고 1층에는 뭐 식당들, 무인 카페, 한솥 도시락 같은 식당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렌즈는 부동산에 간다더니 갑자기 어디를 가는 걸까요? 뭐 중요한 게 있나 본데요? 자,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중요한 부분 있죠.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나와있던 호실이 얘는 없고 얘도 없고 예, 오케이. 미납관리비가 이 정도 있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렌즈는 관리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부지는 뭐하니?
부지투턴 나오세요.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뜨겁네요. 광명 사거리역 쪽에 부동산 들려보고 일단 주변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투룸, 쓰리룸 찾는 수요가 많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보다 이제 저렴하고 보증금이 많이 낮기 때문에 임대는 맞춰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매매가는 정확하게 실거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소장님의 기준으로는 12평짜리가 3억 정도 시세가 되는 것 같고 16평짜리는 4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제일 큰 평형이 한 4억 3, 4천 정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바로 옆에 계신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에서 그 오피스텔을 임대를 그래도 많이 놓으신 소장님이라 일단은 그 내부 구조도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소장님이어서 일단 조금 믿음이 갔습니다.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몇 군데만 더 들러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부동산에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부동산 들어갈 때도 이상한 부동산 들어가면은 잘 안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물건 하나도 안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가격을 추정해서밖에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오피스텔 물건들을 해보신 부동산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렌지가 전하는 꿀팁 잘 들으셨나요? 부동산은 아무 곳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한 뒤 해당 물건을 보유한 부동산에 들어간다. 이야, 이것도 다른 꿀팁인데요. 네, 일단 부동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부동산 한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은 본인은 이 물건에 대해서 전혀 취급을 하지 않았고 분양 때부터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보니까 상담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요 주변에 잘 아실 만한 부동산이 있을까요? 물어보니 요 옆에 좀 올라가다 보면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부동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 부동산을 다녀왔습니다. 물건이 나쁘진 않다라고 합니다. 가격대가 워낙 비쌌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된 건데 투룸 기준으로 월세는 한 3천에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쓰리룸 기준으로 하면은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150만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섣불리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투룸 기준으로 3억 정도면은 정말 싸다, 그리고 쓰리룸 기준만 하더라도 4억 조금 안 되면은 싸다라고 합니다. 이 물건이 지금 3룸이 거의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은 한 군데에서밖에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 군데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 최저가는 투룸 기준으로 2억 2천, 쓰리룸은 3억. 투룸 기준으로 따진다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20만 원 받을 시 실투자금 1,500만 원, 매달 수익은 45만 원. 쓰리룸 기준으로 보증금 3천에 150만 원 받는다면 실투자 1,000만 원, 매달 수익은 38만 원. 1,500 넣고 월세 플러스 시세 차익은 약 1억 원. 야,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일단은 제가 세 번째 부동산까지 다녀왔고요. 일단 부동산에서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까지 적혀있는 그 책자를 저한테 전달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 사진으로 찍었고 자료를 다 남겼거든요. 근데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분양이 안 됐던 물건이고, 임대는 투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20 정도? 근데 빨리 빼고 싶으면은 100에서 110 정도로 이제 임대를 맞추면 될 것 같고,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에 150 정도 임대를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는 이제 12평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결론은 지금 유찰되는 금액이 투룸이 2억 4,800,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20 정도 맞추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좀 이따 렌지님하고 만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 가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5년 전 분양가까지 알아왔다고? 이야, 진짜 꼼꼼하지 않나요? 임장은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역시 멋지다. 멋져? 조금 더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 군데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부동산까지 해서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에서도 얘기는 비슷하네요. 매매는 잘 안 된다. 그렇지만 임대 같은 경우에는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전용 6평 정도 되는 원룸이 전에 70만원 정도 나가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한 120만원, 3룸이 130, 140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이 조금 매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저희도 나중에 뭐 판매를 하던 임대를 주든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나가 만나서 한 번 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갔다 왔나? 네, 다녀왔습니다. 잘 갔다 왔나? 네,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 얼마에 팔릴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6호 라인, 1호 라인, 5호 라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면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로 되어 있잖아 보면은. 네. 자 이랬을 때 평수를 따지면 1호는 좀 크고 2호는 그보다 좀 더 덜 크고 네. 3, 4호가 작고 네. 2호하고 5호는 똑같은 거고 6호는 네. 제일 큰 거네. 임대료부터 말씀드리면은 12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네, 그 정도는 조금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3천에 100만 원 정도면 빨리 맞출 수 있고, 120 정도면은 조금 딜레이 텀이 있다. 120까지 나갈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12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매입하면 되는 거지? 9층은 2억 2,300까지 유찰되는데 네. 요 정도 가격에 매입하면은 괜찮은 건가? 괜찮아 제가 보입니다. 조사했을 때는 2억 초반이면은 정말 싼 거다. 정말 싼 거다. 저도 2억 초반이면 괜찮고 3억 정도에는 팔리겠다는 소장님들의 이제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는 같은 건물에 이제 투룸이 3억 5천에 나와 있는데 1년째 안 나가고 있대요. 그거보다는 금액을 많이 다운을 시켜야. 또 하나 예를 들면 철산역 쪽에 원룸이 분양가가 지금 2억 3천 정도 안 돼요. 언니 몇 평인데? 6평. 그래서 금액은 확실히 저렴하다. 저렴하다. 상업 쪽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니까 수익률은 극히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도 어떻게 들었니? 상업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냐? 그분들에 대한 수요를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막 1명, 2명 있을까 말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충분히 메리트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에 대한 근거도 요 근처에 스위첸이라고 해갖고 신축으로 해서 분양을 했었대요. 옵션이라든지 그런 거는 되게 잘 돼 있는데 그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투룸 기준으로 5억이라고 하거든요. 투룸이 몇 평이야? 투룸이 18평, 15평. 그럼 확실히 우리가 지금 저렴한 거네. 보면. 네.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유찰된 거네. 네. 그럼 우리가 905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정도에는 충분히 입찰해볼 만한 금액이다. 네. 만약에 되는 거라는 거잖아. 네. 그럼 905는 입찰하나?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6호 라인 있죠, 6호 라인. 6호 라인 어떠니? 20평짜리, 이건 방 3개짜리잖아. 아파트와 최대 가까운 그런 구조잖아, 보면은. 네. 일단 방 3개 기준은 5천에 150에서 160 정도. 주변에 아파트 공급이 되게 많은데 25평형 아파트가 2억에 150이래요. 아파트하고 같이 볼 수는 없지만 금액적으로만 본다면은 보증금 2억이 부담스러워서 여기를 들어올 수 있다. 너는 어떻게 물어봤니? 저도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150에서 16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대료? 예, 근처에 개발이 활발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직원 숙소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아파트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월세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수요는 충분한가 보네? 네, 수요는 150, 있다고 160 합니다. 정도? 그럼 매매 가격 어느 정도 생각하신대? 3룸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4억 5천 정도.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입찰해야겠네?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12평 기준으로 최저가 2억, 예상 매도가 2억 9천. 17평 기준으로 최저가 2억 8천, 예상 매도가 3억 7천. 20평 기준으로 최저가 3억, 예상 매도가 4억. 이거 완전히 억뛰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거 한계 호실을 낙찰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 낙찰받고 잔금 치르기 전인데 4억 2천에 팔고 싶은 금액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매물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평당 한 1,600, 1,700만 원 정도 하거든? 네. 네. 우리보다 싼 매물은 어때, 혹시? 주변에 이만한 오피스텔이 없기도 하고 그 철산역에 아까 그 분양하는 기준으로 비교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없나? 저도 주변에
비교할 만한 물건이 좀 뭐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스위첸 한 군데밖에 못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1,700만 원, 1,500만 원이야. 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해당 물건에 대한 컨디션을 보고 지금 이 물건보다 더 저렴하게 매각됐었던 물건을 찾은 다음에 네. 그 물건을 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그랬을 때 나였으면은 그 물건을 매입하겠냐 안 하겠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지. 왜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주변에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거래됐어. 거래가 많지 않아. 1년에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는 되게 찾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것들은 2천만 원대 거래됐는데 요 두 개가 지금 1,300만 원, 1,200만 원대 거래됐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건 하나 1억대 거래됐고 2억대 거래됐잖아. 네. 그럼 이 미르첸을 봐야 될 것 같아. 미르첸. 네. 미르첸 여기 있어. 이 위치 우리보다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잖아.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을 가서 볼 거야 이제. 이 물건이 지금의 우리에 대한 물건보다 좋냐 안 좋냐 이걸 따져볼 거야 지금. 네.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중국 연도가 2018년이거든. 우리 몇 년도지? 2020년. 2020년. 2년 차이야. 네. 우리가 더 좋긴 해. 네. 더 신축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 선택했다라는 거지 그때는. 그 선택했었던 그 금액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해서. 그럼 일단은 우리 미르전으로 가보자. 네. 예, 출발. 출발! 출발. 주변 시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평당 3,600만원, 공매 물건지 2020년식 평당 1,800만원. 공매 물건보다 더 싼 게 있다? 이거는 물건을 꼭 가봐야겠죠? 우리는 과연 공매 물건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시죠. 네. 저희 왔습니다. 요 뒤에 보이는 요 미르젠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네. 여기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기도 하고 좋고. 평당 아까 얼마였지? 1,300, 1,400? 1,300에서 1,400 정도. 그렇게 가격이. 거래됐던 걸 네.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 6층이 1,389만 원 거래된 거를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네. 물론 우리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다르다고 하지만 네. 주거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거든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은 여기 6층 같은 경우에도 뒤에 똑같은 건물이 같이 딱 맞고 있잖아.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아파트 뷰가 있어서 뻥 뚫리는 게 달라진다라고 하면 가격이 또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봐야겠네. 여기는 뻥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아파트를 보고 있어서 주거로는 충분히 좋은 곳이다라고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 네. 1호가 막혔으니까 6층을 등기부 뗀 다음에 601호가 소유권 이전됐는지 602호가 소유권 이전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잖아. 네, 네. 막힌 뷰다 그러면 좀 페널티가 있을 것이고, 막힌 뷰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찰가를 산정할 때에도 충분히 생각해 보겠지. 기본적으로 어쨌든 요거보다는 우리가 좋은 것 같아 보면은. 네. 입찰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루 전날까지 입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두 개의 거래 때문이었죠. 1,400만원의 거래, 1,100만원의 거래. 아니 우리가 1,800만원에 나와 있는데 1,400만원, 1,100만원대에 거래됐다? 이거는 쉽게 입찰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탐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거래된 호수는 601호였고요. 그리고 301호가 거래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601호가 2024년 12월에 소유권 변동, 그리고 301호가 2025년 1월 달에 소유권 변동이 되었습니다. 공통점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1호 라인의 도면이었습니다. 이 1호 라인의 평면도를 보는 순간 이거는 우리 물건이랑 완전히 다르구나. 해당 물건의 1호 라인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 라인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현장에 가셔서 물건을 보면요, 뒤쪽 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그렇냐? 아니요. 같은 건물이 A, B동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호 라인은 그 어떤 곳에서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건물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높은 건물이 앞뒤를 전부 다 막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은 해당 건물에 가려서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6층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으로는 빛이 안 들어오고 이쪽도 빛이 안 들어오고, 그나마 이쪽 편에 있는 이 건물이 6층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빛은 조금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저희는 입찰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렌즈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와! 경사났네? 경사났어? 최저가에서 얼마 더 적었지? 최저가에서 10,000원 더 적었습니다. 10,000원.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지? 나 혼자다. 아무도 관심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유찰됐습니다. 혼자 들어갔고 얼마 더 썼다고? 10,000원. 경사네, 경사났어. 우리가 이제 오늘 바로 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곳도 많이 다 유찰됐기 때문에 수익 계약 가능할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들어서,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에 대해서, 왜냐면은 낙찰받고 왔을 때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부동산 얘기하는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시세 조사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낙찰받은 다음 날이면 무조건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피드백을 듣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낙찰이다 하면 지금은 되돌릴 수 있거든요. 이 시간이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렌지야, 너 괜찮지? 저 부동산 갔다 왔습니다. 오, 너무 잘 받았다고. 무조건 그쵸? 해라. 아 참, 제 수업 하나 홍보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PT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물건을 추천해 준 다음에 보고서를 드리고, 보고서 드린 거 가지고 임자 갔다 오시면은 1대1 카톡방을 만들어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찰에 대한 도와드리고요. 저희가 추천해 준 물건을 낙찰받았다라고 하면은 명도까지 도와주는, 여러분들 낙찰 꼭 받고 싶고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PT 절대 잊지 마세요. 참, 고정 댓글란에 카카오톡 각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홍보하실 때 굉장히 앞으로 가시네요. 그렇지. 임대를 얼마 받으면 됐지? 고수적으로 보면 한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낙찰받은 거는 많게는 200만 원까지 얘기하고, 작게 150만 원까지 얘기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200만 원까지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변에 있는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월세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50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매달 얼마나 남지? 은행이자 제외하고 40만 원 조금 더 남긴 하는데 40만 원 정도면 괜찮네. 실투자금이 되게 작잖아 보면은. 보증금 받고 하면은 실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한 500만 원 들어가서 한 40만 원씩 나오는 거네? 그 정도면은 예를 훌륭하죠. 들어서 150 더 받는다 그러면 경사 왔네. 경사 났어. 이번엔 진짜죠? 경사 났네. 일단은 봤을 때 위치도 굉장히 좋고 낙찰가도 좋다고 얘기해요.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렌지님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천천히 매각을 할 거다라고 합니다. 실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월세도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굳이 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고 입찰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